알아보도록 하죠. 자, 친밀한 인간관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사랑하는 사이, 그 다음에 또 오랫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이거는 꼭 뭐 사랑하지 않더라도 늘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뭐 친구관계가 됐던 지인관계가 됐던 굉장히 오랫동안 알아왔던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익숙해져 있는 관계들이 있어요. 익숙한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만만한 사이. 쟤는 쉬운 아이. 너무너무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차도 관계없고 성별의 관계없고 그리고 이 직분의 관계없이 서로 허물없이 대할 수 있는 그런 사이. 우리는 이걸 친밀한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이럴 때 친밀한 인간관계는 대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표현은 둘 다 똑같아요. 표현은 무의식이 하고 그 다음에 의식은 우리가 인식을 할 때는 의식이 한다라고 요거의 기준을 한번 딱 더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나를 기준으로 한번 놓고 보는 거예요. 나를. 내가 이렇게 봤는데 친밀한 사이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 부부관계든 가족관계든 마찬가지고 이 친구들 중에서도 내가 거래처에 관련된 진짜 허물없이 대하는 그런 사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를 중심으로 갈 때 이 사람이 상대이죠. 자, 이 상대가 나에게 굉장히 좋은 표현을 합니다. 왜 좋은 표현을 할까요? 우리 표현이 있죠. 표현이 말과 행동이 있고 그 다음에 표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표현을 하는데 좋은 표현을 합니다. 나한테. 왜 할까요? 좋은 표현을 하는 이유. 지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왜? 이거 좋은 표현 뭘로 한다 그랬어요? 무의식이 한다 그랬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상대가 하는 것이 나에게 좋아서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이때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자, 좋은 표현을 한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표정 짓는 걸 굉장히 나한테 할 때 상대방은 왜 하느냐? 좋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주 단순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좋은 표현을 할 때 상대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상대가 남자인데 말로써 좋은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가 남자예요. 말로써 좋은 표현을 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좋은 표현은 좋은 표현인데 상대가 말로써 좋은 표현을 하게 되면은 나에게 뭔가 필요로 하는 게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필요로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로. 그런데 표정은 별론데 말로는 좋은 표현을 많이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해요.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인데 말은 별로 이렇게 특별한 그게 없는데 행동이나 표정이 아주 좋아요. 표정이 아주 말 그대로 자기가 너무 재밌고 좋다는 뜻이에요.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나와는 관계없이 상대방이 좋은 거예요. 그냥요. 나와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이게 말이냐 표정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여자인 경우에 상대가 여자예요. 나랑 친밀한 관계인데 나에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자가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여자가 진짜 좋은 거예요. 나랑 이렇게 함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은 가만히 있는데 표정이 굉장히 좋아요. 너무너무 밝아. 뭔가 필요로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정반대로 작용을 합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친밀한 인간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서 가만히 보면은 좋은 표현도 말로 좋은 표현을 하고 있는지 표정으로 좋은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돼요. 근데 이 행동은 말과 함께 이루어지느냐 그 다음에 표정과 함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에요. 그래서 행동은 중립적인 이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남자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남자는 말보다는 표정이 중요하고 여자에게는 표정보다는 말이 중요해요. 친밀한 인간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들은 정반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굉장히 좋은 표정을 지으면서 말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좋은 표정을 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한테 굉장히 좋은 게
나를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본인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자체가. 여러분들은 나를 중심으로 갈 때 나에게 즐겁고 행복함을 주느냐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행복하고 즐거움을 갖느냐를 바로 행복을 어느 기준에다 두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해석을 해내야 돼요. 그게 독심술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 마음이 실제로 이 상대의 마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표정을 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면 아주 단순해져요. 물론 좋은 표현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표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냐면 나쁜 표현도 있어요. 요 나쁜 표현을 말로 하느냐, 행동으로 하느냐, 그 다음에 표정을 짓느냐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말과 연결이 되느냐, 표정과 연결되느냐, 이건 똑같습니다. 자, 말로 하느냐, 표정을 짓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래서 만약에 남자가 표정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말이 안 좋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말이. 남자가 나에게 분명히 친밀한 인간관계인데 남자가 말이 안 좋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좋은 표현할 때 남자가 말로 표현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남자가 말로 표현하는 건 좋은 이야기일 때는 상대방에게 필요한 게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남자가 나쁜 이런 표정에 관련되는 표현에 관련되는 부분이 남자가 말로써 나쁜 표현을 하고 있다. 즉 나에게 나쁜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네가 나쁜 거를 진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예요. 요거는 상대와 관련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자가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이 지금 힘들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는데 표정이 안 좋은 상태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유야를 먹느라고 본인이 지금 안 좋다는 뜻이에요. 말하는 거는 합의의 관계가 없어요. 표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남자는 1순위가 표정이에요. 두 번째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표정은 담담한데 말이 어떠냐? 표정은 담담한데 말이 어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군. 말이 어떻게 됐든 간에 표정이 좋냐 안 좋냐는 건 1순위에 들어가요. 그래서 남자에 관련되는 부분을 분석을 해낼 때는 이유열을 막론하고 뭐부터 분석했냐면 표정부터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 표정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러면 뭐를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어요. 상대가 누구냐는 건 상관이 없다고요. 이 상대방이 남자냐 여자냐, 내가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가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야, 그래서 상대방이 표정이 안 좋다. 상대방이 표정이 안 좋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 문제예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표정은 괜찮은데 이 말이 안 좋아. 그러면은 그거는 내 문제예요. 이게 상대방이 나한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참고를 해두면은 남자는 나쁜 표현을 할 때하고 좋은 표현을 할 때 이 말과 표정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알고서 해석을 해내게 되면 아주 단순해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 현실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봐요. 요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내 남편이 됐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됐던 내가 오랫동안 만난 남자가 있어. 여기에는 남자분도 있지만 남자 입장에서 남자를 한번 생각해보면 돼요.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를 기준으로 둘 때 상대방이 남자인 경우에 표정이 좋으냐 말이 좋으냐 요거는 좋은 표현일 때예요. 그 다음에 나쁜 표현일 때는 표정이 나쁘냐 말이 나쁘냐 여기에 우선순위는 바로 표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좋은 표현일 때 남자는 표정이 좋다 그러면은 뭐가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어떤 말로 떠들고 뭘 하고 하더라도 자기가 좋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좋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표정은 담담한데 말이 아주 정산유수예요. 아주 표정은 담담한데 말은 정산유수야.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뭐 필요로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항상 그걸 염두를 해둬야 돼요. 남자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 안 좋을 때는, 나쁜 표현을 할 때는 남자는 표정이 안 좋다 그러면은, 표정이 안 좋은 거는 바로 누구 때문에 안 좋은 거냐? 상대방 때문에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표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안 좋은 표현을 하고 있다,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말을 하나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내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본인이 힘들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표정은 담담한데 말이 조금 안 좋아. 그럼 뭔 뜻이에요? 상대방한테 진짜로 안 좋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내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는 것은 너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는, 이 상대방 남자들이 좋은 표현, 나쁜 표현을 하는 거를 내가 해석하는 걸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여기에 만약에 이게 남자들가 또는 여자가 내 자신이 남자일지 여자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최소한 상대방이 남자일 경우에는 요게 작용한다는 거, 그거만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두면 되고, 상대가 만약에 여자인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냐면 말에다 둬야 돼요. 우선순위를. 두 번째는 어디에 두냐면 표정에다 두거든요. 자, 그런데 여자가 좋은 표현을 말로 합니다. 말이 우선순위라 그랬어요. 말이 좋은 표현을 하는데 얼굴은 별로 안 좋아. 상관없어요. 말이 좋은 표현으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여자가 말이 좋은 표현으로 나가면 실제로는 자기가 너무 좋다는 뜻이에요. 실제로는. 그런데 여자가 예를 들어 이 나쁜 표현을 할 때 말로 나쁜 표현을 하면은 실제로 내 자신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걸 뜻하는, 너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누굴 탓해요? 너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실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쁜 것들이, 즉 상처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너를 통해서 치료하려고 드는 행동일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나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하니까 왜 나 때문에 그냥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늘 벌어지고 있는 일, 가까운 사이에서 특히 많이 벌어져요. 이것 때문에 오해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읽으려고 그러면은 요 말과 행동에 관련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를 해두는데, 이 남자는 자기 자신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뭘로 나오냐면 표정으로 나옵니다. 남자는. 그리고 여자는 자기 자신에 관련되는 게 뭘로 나오냐면 말로 나옵니다. 말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표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이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거고, 이 말이라는 거는, 남자에게 말은 상대와 관련돼 있어요. 상대와. 근데 여자는 표정이 상대와 관련돼 있어요. 이게 정반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서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는 걸 한번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묵묵히 들어봐. 들어보고 난 다음에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저 사람이 지금 남자인데, 저 사람이 남자예요. 남자인데 저 사람이 지금 말로 굉장히 안 좋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남자인데 말로 굉장히 안 좋아. 그 뭐예요? 지금 나한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을, 좋은 표현과 나쁜 표현을 내 자기 자신이냐 상대냐, 그 다음에 여자도 자기 자신이냐 상대냐라는 거를 해석을 해보면 극명하게 드러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상대방은 자기도 모르게 했던 표현들이, 왜? 표현을 뭐라 그랬어요?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표현을 무의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와 연결되어 있으면은 남자는 무조건 말이 우선으로 가게 되고, 여자는 무조건 표정이 우선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이 여자들이 얼굴 표정이 좀 안 좋아.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말은 별로 없는데 표정이 안 좋아. 그럼 뭐 때문에 그래요? 니 때문에 그래요. 빨리 알아야 돼, 그거를. 안 그러면 뒤져요. 근데 같은 여자야. 내가 친구 관계가 됐던 진짜 친한 친구야. 딱 봤더니 애가 표정이 좀 안 좋아요. 그러면 뭐를 생각해야 돼요? 얘가 나한테 표정이 안 좋은 거, 나한테 지금 문제가, 나랑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자들은 특이한 점이 남자하고는 정반대로, 또 남자도 특이한 점이 여자하고는 정반대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항상 인간관계 속에서,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상대의 마음을 간단 명료하게 분석하는 것, 즉 독심술을 갖는 방법은
요 원리만 딱 알고서 적용을 딱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간명해져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 자기 자신한테 표정이, 만약에 남자인데 자기 자신한테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남자든 여자든 재밌게 만들면 끝이에요. 괜히 왜 안 좋니라고 말 걸었다가는 이제 독박 쓰는 거예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잘 알아요. 상대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뭐를 하면 돼요? 일단 잠시 기다렸다가 그리고 즐겁고 재밌을 때 함께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상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때 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친밀한 인간관계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이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알고, 남자의 표정은 자기 자신과 연결이 되고 남자의 말은 상대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표정이 좋으냐 나쁘냐, 근데 표정은 그냥 나쁘지 않은데 말이 나빠 그러면 지금 나한테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에 관련돼서는 말이 우선순위로 들어간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두면 이거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똑같아요. 왜? 인간의 남자의 마음과 여자의 마음이 작용되는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자신도 분명히 남자와 여자일 텐데,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 맞잖아요. 분명히 남자와 여자일 텐데 상대가 이렇게 하는 거를 자기 자신도 모르거든요.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본인들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누군가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또는 누군가와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봐봐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여기다 탁 대입시키면은 여러분들 스스로들이 가는 것도 그렇고 상대방들이 하는 것도 그렇고 요게 간단 명료하게 해석이 돼요.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건 해결해 주면 돼요. 내가 해결해 주면 되거든요. 근데 나와 연결되어 있는 거는 그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좋은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나쁜 쪽에 관련되는 걸 얘기할 때 그때는 겸허하게 들어야 돼요. 그거를 들어보고, 또는 표정이 그렇다 그러면은 그거를 겸허하게 그때는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씩 어디에 맞게끔, 내 자신에게 맞게끔 여기에 적용해가지고 좋은 표현이 됐던 아니면은 나쁜 표현이 됐던, 물론 우리가 나쁜 표현에 관련된 건 나쁜 부메랑이 만들어지게 되는 원인이 돼요. 그러면 가능하면 좋은 표현을 하려면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상대에 따라서 말을 해야 되는지 표정을 지어야 되는지 그게 달라져요. 그래서 가능하자면 남자들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좋은 표정, 싱글싱글 웃는 표정으로 담담하게 대하고 있으면 아무렇지 금방 해결돼요.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아니면 나한테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거와는 관계없이 남자들은 좋은 표정에 조금 지나면 수그러들어요. 모든 게. 근데 여자는 표정에, 예를 들어서 여자가 막 안 좋은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뭘 안 좋은 표정을 짓고 있거나 안 좋은 얘기를 막 할 때 싱글싱글 웃으면요 더 안 좋아져요. 말을 해야 돼요. 왜 그러니, 얼마나 힘드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뭔가 얘기를 해야 돼요. 가능하면 좋은 표현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수그러들어요. 여러분들이 이 독심술은 별게 아니에요.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내가 어떤 분석을 해내고 내가 뭔가를 조치를 하게 되면은 인간관계가 아주 평탄해져요. 더 좋아져요.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계속 오해가 오해를 낳고 둘이 싸우고 난리죠.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대부분 싸우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누구 때문에 싸워요? 너 때문에 싸워요. 근데 상대는 또 뭐라 그래요? 니 때문이라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둘이 막 싸워요. 그래서 가만히 옆에서 들여다보면 둘 다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아주 간명한 거를 모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오해를 하게 되면서 이해가 아닌 오해를 하면서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 갈등은 결국은 네 탓이 되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라.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독심술은 왜 필요하냐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인간관계를 더 좋게,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근본의 원인이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일단은 친밀한 인간관계에서는 뭐부터 봐야 되냐면 표정과 말, 그 다음에 여자는 말과 표정의 우선순위에 입각해가지고 분석을 해들어가면 나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상대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상대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요거를 한번 하나씩 적용을 해서 집에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치료 과정에서 가다 보면 치료 과제가 있어요. 과제. 치료 과제가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자도 여기에 맞춰져 있고 남자도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묵묵히 가게 돼요. 묵묵히 자기 할 것만 그거라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관계가 좋아져요. 좋아지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이제 관계가 점점 더 나빠져요. 여기 관계 나빠지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원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치료의 일환으로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하나를 접목에 들어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과제 하나하나가 다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과제들이 자기를 물론 먼저 회복을 해야 돼요. 왜? 여기가 먼저 내가 먼저 회복이 돼야 상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인간관계가 달라지게 돼요. 왜? 아직은 친밀한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참고를 해두시고 이 독심술이라는 건 별게 아니에요. 상대의 말과 행동 그리고 표정을 갖고 엄격히 따지면 행동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상대의 말과 표정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의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지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석을 해내는 능력이 바로 독심술이에요. 큰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